자, 한국 10명 중 3명만 뉴스를 믿는다. 언론 신뢰도 하위권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옥스퍼드 대학교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 47개 국가 했는데 한국은 항상 뉴스를 신뢰한다가 31%, 47개 국가 중에 38위, 아태 국가 지역에서는 꼴등. 이런 상황인데 언론 신뢰도가 바닥을 기고 있는데요. 애완견 발언 논란 확산. 언론 세계단체 애완견 발언 사과하라. 망언 사과하라. 애완견의 난리도 아닙니다. 얘네들이 검찰의 애완견 소리를 들어도 싼 증거들 너무나 많죠. TBS, KBS, YTN 무너지는 우연이 아니다. 이거 가지고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니 TBS가 거의 해체 수준으로 가고 있고 KBS 장악당하고 YTN 말도 안 되는 회사에 넘어갔는데 이걸 가지고 화내는 언론이 없다. 그런데도 무슨 애완견 소리 들었다고 저렇게 발광을 한다? 방통위가 제대로 된 심사 없이 그것도 5명이 아닌 대통령 추천 단 2명이 쫓기듯 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히 들어간 겁니다. 이 정권 끝나면 YTN 민영화시킨 이 인간들 대부분 감옥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자, YTN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과정을 통해서 민영화가 됐는데 이걸 가지고 화내고 싸우는 언론을 본 적이 없어. 거기만 그래? TBS 6월부터 재원 70% 이상 차지하던 서울시 지원이 끊깁니다. 아예. 자, 이러면은 TBS는 해체되죠. 보수 언론들이 라디오 방송이 없어서 TBS 주파수를 노릴 것이라는 소문이 돈다. TBS가 이렇게 허무하게 해체되는데 분노하는 언론을 본 적이 없어. KBS는 특별 명태를 실시해요. 경영 악화는 KBS 공적 역할 대부분의 축소로 이어질 전망이야. 지역 공영방송 TBS 해체, 공영방송 KBS 생존 위기, 공적 보도 채널 YTN 민영화. 우연이 아니다. 그거 가지고 화낸 언론을 본 적이 있나? 자, 그런 와중에 뉴스원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 계속 73%, 재판 중단 21%. 아주 이상한 여론조사를 냅니다. 헌법 48조에 대한 견해. 크게 이걸 뽑았어. 헌법 48조를 물어본 것처럼. 그러나 질문은 뭐야?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 진행에 대한 생각은 다음 중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헌법 제84조에 대해 물어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 계속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물어본 거잖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범죄 피의자 이재명이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재판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뭘 붙이냐? 한동훈이 이재명을 겨냥해 제기한 헌법 제84조 해석 논란에 여론은 한동훈의 손을 들어줬다. 개소리죠. 와, 말도 안 되잖아요. 이 질문은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 계속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지 한동훈이 이런 주장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 질문은 엉뚱한 거 해놓고 해석을 지멋대로 합니다. 이게 언론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애완견 얘기했다고 지금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막 돌려. 이게 언론이에요. 그런데 저는 웃긴 게 자, 이 바닥에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아시죠? 뉴스원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건데. 이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를 돌리는 건 다급하다는 거야. 이거 이재명에게 사실 도움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물어봐도 아니 재판 받아야지. 대통령이 됐다고 재판 안 받으면 안 되지. 저도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다만 공정한 재판이라는 전제하에. 공정한 재판이라면 재판을 피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재판이 공정하지도 않고 검사들의 조작, 날조 이런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안 그래요? 공정한 재판이라면 받아야지. 근데 이런 여론조사를 돌리는 건 의도는 알겠으나 실패 이 새끼들아.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자, 이재명 대표가 세게 나가니까 얘네들이 쫄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쫄았다는 증거예요. 앞으로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조선일보에서 이런 보도가 나와요. 안부수 이화영 같은 사건인데 다른 판결, 이재명 주장 팩트체크해보니. 자,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애완견이라는 발언을 하니까 이 관련된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이러면 국민들이 들여다보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센 발언을 한 거는 전쟁 선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러설 필요가 없고 물러설 생각도 없다라는 걸 언론에 알린 거예요. 그러면 초반에는 언론이 이재명 저거 안 되겠네, 손 좀 봐야겠네 하겠지만 결국 대세가 이재명으로 넘어간다 싶으면 언론들이 바뀝니다. 얘네들은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기 때문에. 자,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썼어요. 팩트 체크해보니까 이재명 말이 틀렸다. 그런데 이 팩트 체크는 검찰의 주장을 기반한 팩트 체크예요. 지들이 취재한 게 아니야. 이 기사가 나오자 봉지욱 기자가 글을 썼어요. 멍멍멍 왈왈왈. 검찰의 주장을 검증하지 않고 뉴스타파 보도를 검증하는 조선일보. 이런 게 바로 멍멍보도의 전형입니다. 뉴스타파 보도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안부수 아태협 회장의 1심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검찰이 애초에 대북송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했는가. 검찰은 안부수 공소장에 쌍방울 대북송금은 김성태의 계열사 주가 부양 목적이라고 반복해서 적어놨다. 이전에는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은 주가 부양 목적이라고 공소장에나 써놨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부수 기소는 2022년 12월 전후, 김성태 기소는 23년 2월. 검찰이 불과 2달 만에 사건의 성격을 주가 조작해서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바꿔버린 거다. 검찰은 2023년 1월 김성태를 체포한 뒤에야 사건의 진실을 비로소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어. 자, 안부수 공소장엔 대북송금, 이거는 쌍방울 주가 부양의 목적이라고 해놓고 왜 여기 공소장에는 경기도와 이재명을 위한 거다라고 했느냐라고 하니까 김성태를 체포하고 나니까 진실을 알게 됐다. 검찰이 이따구로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김성태가 온 후에 시작된 공범들의 검찰청 진술 세미나, 김성태 증인 매수 의혹, 숱한 사건 조작 정황이 뉴스타파 보도로 드러나고 있는데 또 검찰 수사 기록에 김성태의 주가 조작 관련 증거와 진술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검찰의 저 해명이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건을 2년간 수사하면서 수시로 수사의 방향을 바꾸는 이런 검찰을 국민이 믿을 수 있을까?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혐의를 3개로 쪼개서 구속기간을 18개월로 늘리는 검찰의 행위는 신종 고문에 가까운 반인권적 행태다. 법원은 이를 막지 않았다. 쪼개기 영장을 족족 발부해준 법원은 정작 자신들이 1심 선고 때릴 때 3개 혐의를 각각 내리지 않고 하나로 합쳐서 내렸다. 어떻게 생각해? 언론이 애완견 소리 듣는 게 그렇게 억울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봉지욱 기자도 분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우용 역사학자,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에게 붙은 부시의 푸들이라는 별명을 널리 알린 건 기자들이다. 아베에게 붙은 트럼프의 푸들이라는 별명도 일본 신문에 자주 실렸다. 한국 기자들이 윤석열에게 기시다의 푸들이라는 별명을 붙이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 아니냐. 기자가 정치인을 개라고 호칭할 수 있는 시대에는 정치인도 기자를 개라고 호칭할 수 있다. 자, 외국에서는 부시의 푸들이다, 트럼프의 푸들이다. 기자들이 그렇게 붙인다. 대통령과 총리를 개에 비유를 한다. 그럼 기자를 개에 비유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죠. 다만 한국 기자들이 애완견이라는 표현에 분노하는 것도 이해는 할 만하다. 지금 한국의 기자들은 스스로 검찰의 동반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고 애완견이라는 표현도 일상에서 급격히 사라져가고 있으니 검찰의 반려견이라고 하는 게 낫을 거다. 옛날 같았으면 검찰의 지치견이라고 했겠지만 그렇지, 요즘에 애완견이라고 안 하지. 애완동물이라고 안 하죠. 반려동물 이렇게 얘기하죠. 검찰의 지치견, 지치가 뭐냐? 지는 핥다, 낼름낼름, 할짝할짝 지. 치는 치질할 때 칩니다. 똥꼬를 할짝할짝. 지치견. 김치찌개 만찬 약속 지킨다. 언론재단 내년 언론인 해외 연수 160명 규모로 업? 이런데도 검찰과 정권의 애완견이 아니다. 좋다고. 지금 이재명 한마디에 발작 버튼 눌려가지고 난리치고 있는데 니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이재명 검찰 애완견 논란에 소환된 손석희 앵커 브리핑. 손석희가 예전에 랩독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손석희가 언론은 언론학자들 사이에 흔히 개에 비유된다. 그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워치독과 랩독, 그리고 가드독과 슬리핑독. 워치독은 감시견, 정치 권력, 자본 권력 감시하며 제대로 된 언론을 워치독이라고 부른다. 랩독은 애완견 같은 언론,
주인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달콤한 간식을 받아먹는 안락함에 취해버린 언론이라는 비판. 가드독. 언론 자신이 기득권 구조에 편입되어서 권력화되었고 그래서 권력을 지키려 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때로는 그들이 지키려 했던 대상을 향해서도 공격적이 된다. 물론 그것은 지키려 했던 대상의 권력이 약해졌을 때 혹은 지키려 했던 대상이 자신의 이익과 반하게 될 때다. 박근혜 때 딱 이런 모습이었죠. 슬리핑독. 아주 중요한 이슈가 발생했는데 그냥 눈을 감고 있는 언론. 자, 지금 언론은요. 뉴스타파나 이런 곳 제외한 소수의 독립 언론들, 대한 언론들을 제외하면 워치독이 없죠. 랩독, 가드독, 슬리핑독 다 있죠. 그러면 손석희는 왜 이 당시 앵커 브리핑에서 이 랩독, 슬리핑독, 워치독, 가드독 이런 얘기를 했냐. 최순실 사태가 세상에 알려지기 훨씬 전, 태블릿 PC 보도는 물론이고 우병우에 대한 의혹이 나오기 훨씬 전 앵커 브리핑은 언론 역할에 대한 내용을 진행했다. 당시는 여당이 선거에서 패한 직후였고 대통령의 힘이 비로소 약화되고 있던 시점이었다. 그때부터 언론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날의 앵커 브리핑은 그러한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한 약간의 고민을 담았던 내용이었다. 씁쓸해서 그동안에는 박근혜 물고 빨고 하던 놈들이 힘 빠지고 이제는 여기에 단물 없다. 여기 같이 가면 다 같이 죽는다니까 박근혜를 물어뜯기 시작하더라. 이 당시에 앵커 브리핑은 그래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친 듯이 발작하고 있지만 조만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적인 분위기는 수그러들 겁니다. 왜냐? 이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최혜병 특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의혹들이 진실에 가까워질 거란 말이죠. 분위기가 안 좋아질 거다. 김건희, 명품백, 그리고 권익위의 말도 안 되는 해석,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면서 이 정권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게 감지가 될 것이고, 그러면 대세는 이재명으로 흘러가게 될 거고, 민주당이 지금 안 봐준다, 법대로 한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 있고, 이러면 언론은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물어뜯기 시작하면서 이재명에게 악의적인 보도의 이 뉘앙스들이 많이 수그러들 수밖에 없다. 왜냐? 이재명은 안 봐준다고 선언했거든요. 나는 니들하고 타협할 생각이 없고 니들한테 무릎 꿇을 생각이 없어. 내가 권력 잡으면 니들은 각오해. 라고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생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들은 그렇게 느낄 겁니다. 얘네들은 강약, 약강이기 때문에. 언론이 바뀌는 거 한번 지켜보십시오. 재밌을 겁니다. 날씨가 더워질 때까지는, 한참 더울 때까지는 이재명 저거 조져놔야 된다, 이재명 저거 손봐야 된다 하겠지만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하면 언론들이 알아서 수그릴 거다. 알아서 길 거고 알아서 민주당 가랭이 사이로 기어다니기 시작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저랑 그거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할 거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